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안 하면은 폭파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정말 맘 편하게 그냥 정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이것저것 공유하는 것이죠 뭐. 이 코로나 이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나 주류 언론들에 나오는 어떤 그 논조 이런 것 등을 좀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시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시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리석었어요. 이 의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멘트를 하면 폭파돼. 근데 저는 지금 이 저널리즘, 언론에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폭파시키면 진짜 욕할 뻔. 제 유튜브 방송을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디에서 뉴스를 얻냐? 제 페이크 친구들, 극우 세력들한테서 얻어요. 그 TV 뉴스에서 맨날 그 극우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극우 성향들은 좀 뭔가 위험한 사고방식, 극단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단 그 극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극우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일단 맞다라고 전제하고 모든 걸 한번 지켜보세요. 딱 맞아. 반면에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모순투성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도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는 이거 아닌데 틀린데 이러고. 일단 광우병 사태 어때요 지금? 좌파들이 광우병 사태 얘기해요? 안 하죠. 조용하죠. 그죠? 뻥이었다니까. 뭐 검역주권 이러면 좀 하지 마 이제 좀. 바보들아. 세월호 문제는 어때요? 문재인 밝혔어요? 전혀 못 밝히고 내려왔죠? 왜 그럴까요? 반면에 진성 우파들, 즉 극우 세력들은 말을 번복을 하지 않아요. 우직하게 밀고 나가요. 이 바이러스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5.18 폭도 문제, 그리고 세월호를 일으킨 진짜 세력들. 세월호?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문재인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왜? 그걸로 득본 놈이 누군데? 근데 그 놈은 안 밝히네? 우리나라의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관련된 이야기. 좌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씹어대는 이승만, 박정희, 그들이 이 나라의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 뭐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반면에 문재인이란 인물은 좌파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분명히 성군인 것 같았고 까도 미담이 나온다 해서 까까미라는 그런 별명도 스스로 지어줬었고 근데 지금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거의 포기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 자체가 부끄럽거든 지금. 북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 주사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극우 세력들의 입장. 그냥 북한과 중국을 주적이라고 완전히 생각하고 전제하고 모든 걸 지켜보세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는 자유진영 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6.25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와 5.18 폭도들, 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 취지에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북한이 적군이죠. 그죠? 남한 사람들을 죽였죠. 물론 북한 사람들도 죽었어. 근데 걔네들은 쳐들어갔잖아. 악한 세력이었다고요. 전교조 스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언론과 교과서를 통해서 뭐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흡수 통일이 아닌 고려 연방, 즉 그쪽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하자. 그러다가 지금 거의 반적화 통일된 상태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었기 때문에요. 일본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냥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 출신이다.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반일 감정이 심한 이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이런 데서 심하게 반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 놈들이라서 역시 거짓말에 능하다는 여러 가지 충분히 유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문재인 가톨릭이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세례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골수 가톨릭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당연히 여기저기 종교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골수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라 하면은 뭐 문재인이랑 김대중이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이 어떤 짓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10년 정도의 가톨릭 신자 생활을 했었던 거 밝혀드렸었죠.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이 오면은 호국의 달이다 해가지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강론에서든 어떤 기도 내용에서든 글쎄요 제가 제 기억이 지금 편향적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미사 중에 이 6.25 참전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리는 거, 어떤 그런 강론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개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5월 달이 되면은 막 이제 그 5.18 얘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그 전달인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월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거의 뭐 4월, 5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좌파들의 어떤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톨릭 미사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리는 마음들은 너무나도 시원찮다는 말씀이죠. 거의 안 했다니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6.25 때 죽은 북한군과 중국군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미사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게 상식이지요. 이름도 없는 북한이나 중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한대요. 전숙표 촉발방송. 저희가 2014년도부터요 매년 위령성월에 의정부 교구장 이견주 교님 주례로 이곳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북한군 묘지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적군 묘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곳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군 유해들은 다 송환이 됐지만 북한군 유해들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적이 사실은 아니라 우리가 목표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총뿌리를 겨뤘지만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 신앙인들 함께 모여서 이런 미사를 봉헌하고.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마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잠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황희정승처럼 얘도 맞고 너도 맞고 뭐 그렇다 이런 거죠. 그 사랑을 할 때에도 그 이성애도 맞고 동성애도 맞다. 선택을 하라. 선도 맞고 악도 맞다. 느낌 오시냐고요. 말이 좋아서 평화지. 사실상은 이 올바른 세력들 가운데에서 옳지 못한 세력들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마들의 스킬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란 게 어디 있냐. 그냥 네가 기준이야.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평화, 마음의 어떤 종전선언, 마음으로부터 적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적군 미사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내 나라 남의 나라 포로나 적군들을 구분짓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작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